자, 됐고요.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했던 건 감가상각을 통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회계에서 하는지 보신 거고요. 지금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자세히. 자, 그럼 암기해 주셔야죠. 우리 아까 첫 번째 자동결산이 기말재고자산 금액 입력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자동결산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입니다. 자, 어떻게 자동결산하는지는 이론 다 하고 할게요. 자, 보시죠. 자, 뭐냐면은요. 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5년 사용할 것 같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5년을 내용연수다라고 했었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5년이라는 내용연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회계에서는요. 기계장치가 5년 동안 꽂아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기계장치를 5년 동안 사용해서 우리 회사에 5년 동안 수익을 기계장치가 안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그 말은 그 회계에서의 사용기간은 우리 회사에 이익을 안겨주는 기간을 얘기해요. 수익을 안겨주는 기간. 그럼 회계에서 여러분들 비용은 누구 따라다녀요? 수익 따라다녀야죠. 그러면 기계장치를 5년 동안 사용해서 수익을 5년 동안 안겨주잖아요. 그럼 비용도 5년 동안 잡혀야 된다는 논리예요. 알죠? 그게 뭐냐면 우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했죠? 비용은 수익을 따라다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 항상 이 말 듣면 수익하고 비용은 대응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비용은 수익 따라다닌다. 그 뜻이에요. 말이. 자, 보시죠, 여기.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필요한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취득원가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썼죠. 다 해서 얼마 주고 사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잔존가치가 뭐냐면 남아있는 것의 가치죠. 잔존가치.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를 아까 내용연수가 5년이라 했잖아요. 그럼 5년 동안 다 기계장치를 사용하면 고물상에 팔면 돈 안 들어와요? 고물상에 팔아도 고물상에 돈 주죠? 맞죠? 그거예요. 잔존가치는 내가 사용을 다 하고 외부에 팔았을 때 얼마는 건질 수 있게 그 건질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잔존가치다라고 불러요. 여기 있죠? 내용연수가 끝. 이게 사용기간 끝난 거잖아요. 그러고 외부에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잔존가치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자, 그리고 내용연수인데 여러분 내용연수는 말 문제를 조심하실게요. 실제 사용기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장치를 5년 동안 사용할 것 같은 거지 실제로 5년 사용할지 말지는 회사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예상 사용기간이지 실제 사용기간이 아니다라는 거 말 문제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게 우리 감가상각의 계산 방법을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죠? 요거 이렇게. 요 3가지 꼭 암기해요. 또 여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 3가지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알죠? 세무 이것까지 감가상각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잡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특히 위에 있는 요 정액법하고 정률법 공식은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사례 좀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사례 좀. 자, 사례는요. 좀 쉽게. 자, 취득원가가 100원. 자, 얘는 2022년 1월 1일 취득 가정이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3년. 3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원. 요 사례 가지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렇게 해볼게요. 요 아래에 있는 2가지는 말 문제만 냅니다. 말 문제만. 그래서 제가 색깔 친 건 반드시 공식 암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액법 해볼게. 정액법.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 할 때 정액제 요금 알고 계세요? 정액제 요금. 그 정액제 요금이 매달 같은 금액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가상각에서의 정액법은 매년 말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액법이고요. 정액법 공식 반드시 암기입니다. 취득 원가에서요. 잔존 가치를 뺍니다. 뭘 빼는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빼고 거기를 내용연수로 나눠요. 아마 교재에는 내용연수분의 1을 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나 나누기 내용연수는 같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알죠? 그럼 방금 사례 가지고 정액법에 따라서 매년 감가상각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정액법 1번이 정액법. 자, 그러면 우리가 2022년 1월 1일에 샀잖아요. 그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0일 3년 동안 해야 돼요. 2022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하고 2023년 12월 30일 날 감가상각 또 하고 2024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 또 합니다. 자, 얼마 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정액법은 출발점이 무조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취득원가 100원이고 잔존가치 10원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100원 빼기 10원. 이건 이렇게 그냥 표시할게. 같으니까. 여기에 내용연수 3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정액법은 30원씩 상각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 상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정액법 되세요? 자, 이제는 정률법 할게요. 자, 여러분 정률은 뭐냐면 정률은 이 일정한 율을 곱해서 상각하는 걸 정률법이라 불러요. 일정한 율. 네. 근데 이 상각률은 사람이 못 구합니다. 기계가 구해요. 기계가 구한다라는 건 정교하지 않다? 정교하겠죠. 기계가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엑셀이나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에 도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못 구합니다. 알죠? 그래서 이 상각률을 0.5라고 가정할게요. 이건 실제 맞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막 0.451 이렇게 돼요. 여러분 되게 복잡해요. 그죠? 0.5라고 가정. 근데 정률법은 잘 보셔야 돼요. 자, 화면 보시면 자, 정률법은 잔존가치 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시험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문제 푸셔서 아시겠지만 필요한 자료만 던져주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그렇죠? 낚시할 자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액법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주거나 정률법인데 잔존가치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낚시 안 당하시려면 이런 거 잘 꼼꼼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정률법 해보죠. 아이고. (2022년 12월 31일) 자, 일단 출발점은 취득원가니까 100원이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 우리 2022년 12월 31일 감가상각하는 첫째 연도잖아요. 그럼 첫째 연도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이 쌓여지는 금액이라고 했죠.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해 연도에는. 없어요. 감가상각 일단 해야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항상 정률법은 내용연수 1년째에는 감누가 빵이에요, 빵. 빼기 0. 되셨어요? 여기에 상각률 곱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상각률이 지금 0.5라고 가정했죠? 그럼 여기에 0.5를 곱하는 거예요, 0.5를. 위에 있는 요 상각률 곱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언급된 거.
그럼 첫 해 연도에는 감가상각을 얼마 하는 거냐면 50원 합니다. 50원. 50원 이렇게 하면 50원 나와요. 자, 그리고 2023년도 12월 31일에 자, 취득원가 100원. 그럼 여러분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 쌓여지는 거죠. 이제 얼마 쌓여 있어요. 그렇죠. 50원 쌓여 한번 상각했으니까 되세요? 그럼 50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을 뺍니다. 여기에 0.5. 이렇게 하면 얘가 아마 25원인가 될 거예요. 55원. 계산하시면 그래서 2023년도 말에는 25원 감가상각하고요. 마지막 2024년도 그럼 여러분 요때는 감가상각이 얼마 쌓여져 있어요? 그렇죠. 75라고 하셔서 25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감가상각 비가 감가상각 누적액이에요. 누계액은 누적액. 예. 그러면 2022년도에 50 상각했죠. 감가상각. 그 다음에 2023년도에 25 감가상각했죠. 그럼 감가상각은 50 더하기 25가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50 더하기 25가 쌓여져 있는 거, 쌓여져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75를 빼셔야지 25가 아니에요. 여기 다시 0.5 해서 12.5. 이렇게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률법 말문제 대비하실게요. 여기 보시면. 자, 정률법에서 대표적으로 내는 낚시가 있어. 어떤 낚시가 있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률법 상각률 정해져 있죠?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틀려요. 이렇게 되는 게 정률법의 대표적인 오답이에요. 알죠? 상각률이 정해져 있는 건 맞지만 매년 감가상각비는 좀 줄죠. 맞죠? 왜냐하면 빼는 게 계속 커지잖아요, 여러분. 누적액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은 좀 이따 하겠지만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을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까지 할만해요, 여러분. 공치만 외우시면. 자, 이제 연수학계법인데 연수학계법은 가끔 계산 문제 출제하니까 하긴 할게요. 여러분 연수학계법 뭐냐면 여기서 연수가 내용연수라고 생각해요. 연수, 내용연수를 합계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그럼 내용연수를 합계하는 게 무조건 분모로 와요. 분모. 여기. 예. 그래서 연수학계법도 정액법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게 출발점입니다. 알죠? 출발점이고 분모가 내용연수 합계가 와요. 그럼 내용연수 합계가 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일단 2022년 12월 30일. 그럼 일단은 취득원가 100, 잔존가치 빼기 10이죠? 되시는가요? 자, 그리고 지금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사례에서. 3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년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연수까지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1년부터 3년까지 분모에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 1년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연수 3년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내용연수가 4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다 분모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칸이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죠? 분모가 1년도부터 3년까지 해당 내용연수까지 다 더하기 무조건 분모로 오는 거예요. 되시는가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분자가 중요해요. 분자 보시면 핵심이 요거예요. 역순. 여러분, 역수는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 2의 역수를 2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순차적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겁니다. 뭐냐면, 그럼 첫 번째 내용연수에는 왠지 분자 1이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분자에 이렇게 오는 게 순차적이죠? 여기 화면.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내용연수에는 1, 두 번째 내용연수에는 2, 세 번째 내용연수에는 3. 요렇게 하는 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1, 2, 3, 4. 요렇게 가는 게 순차적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거꾸로니까 첫 해 여러분들 내용연수 때는 가장 높은 숫자가 와요. 여기가 1이 아니라 3이 옵니다. 만약에 내용연수가 4년이면 첫 해 연도에는 분자가 4가 와요. 되실까요? 그 다음에 역으로 가려면 그 다음에 2가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3이 아니라 1이 오는 거예요. 알죠? 첫 번째 내용연수에는 가장 큰 숫자, 마지막 내용연수에는 가장 작은 숫자가 분자에 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이 얘가 45, 얘가 30, 얘가 15. 이렇게. 자, 믿으세요? 그럼 연수학계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분자가 가장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장 감가상각이 커요. 첫 해연도에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분자가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감가상각이 점차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정률법하고 연수학계법은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하죠. 둘 다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적어지죠, 여러분들. 이해되시는가요? 왜냐하면 말 문제로 비교하는 문제 내거든. 특히 정률법하고 정의법 비교하는 문제 잘 낸단 말이에요. 여기 특히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말 문제로만 출제하니까 말로 해볼게요. 말로.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중체감법 있죠? 여기 있는 이중체감법은 뭐냐면은요. 이 내용연수분의 2를 삼각률로 보는 거예요. 네, 보시면 우리 아까 정률법의 삼각률이 되게 정교하다면서요, 여러분들. 사람이 못 구한다면서요. 맞죠? 사람 입장에서는 기계한테 지는 거잖아요. 마치 바둑 둘 때 여러분들 알파고한테 지듯이. 물론 알파고가 무조건 거의 이기긴 하지만. 맞죠? 사람 입장에 자존심 상하지. 기계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내용연수분의 2를 삼각률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연수가 4년이면 그냥 삼각률을 0.5로 보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분의 2니까 0.4로 삼각률 그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률법의 삼각률은 우리가 명품하고 짝퉁으로 따지면 명품 삼각률이죠. 정교한 삼각률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중체감법의 내용연수분의 2는 짝퉁 삼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근데 명품이든 짝퉁이든 정률법과 똑같이 감가상각을 초기 많이 해요. 얘도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합니다. 되세요? 그럼 바로 그 이론 문제 갈게요. 96회 10번. 3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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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10번 해봐, 10번. 310페이지 10번. (310페이지) 10번.
여러분들 혹시 몇 번인가요? 310페이지 10번. 네. 답은 4번입니다. 4번. 여기 보시면 이거 뭐예요? 내용 연수가 지나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내용 연수가 초창기일수록 감가상각비 크죠? 그럼 우리 방금 했던 요 그래프가 정률법, 연수학계법, 짝퉁이 이중체감법. 되세요? 그럼 여기 A, B, C 다 맞죠? 근데 D 정액법은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그렇죠? 그래서 D 4번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말 문제예요. 여기. 요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이거 좀 지울게요. 그 다음 요거 설명 안 했다. 뭐냐면 요거 여러분 이거 설명할게요. 생산량 비례법 설명 안 했죠?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요. 생산한 만큼 까는 거예요. 위에 있는 네 가지는 그냥 계산식이 정해져 있죠. 근데 5번째 생산량 비례법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광산을 채굴하는 굴삭기가 있어. 굴삭기. 그렇죠? 근데 굴삭기가 총 채굴할 수 있는 석탄이 한 10만 톤 된대요. 그렇죠? 근데 올해 연도에 여러분 굴삭기로 석탄을 한 3만 톤 채취한 거예요. 그럼 10만 톤분의 3만 톤 30% 까는 거예요. 알죠? 채굴한 만큼 실제 내가 생산한 것만큼 까는 거예요. 알죠? 요걸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말 문제 할게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일단 여기요. 감가상각 방법 비교해 여기. 그리고 여기 말 문제 암기. 죄송해요. 말 문제 이것도 나오니까.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걸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취득 원가가 왜 주었지? 100원이고 내용 연수가 3년이고요. 잔존 가치가 10원이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게 90원이잖아요. 아까 제가 지웠지만 정액법이든 연수학계법이든 전부 다 3년 동안 90원 가는 건 똑같아요. 취득원, 왜냐면 다 사용하고도 10원은 장부에 남겨놔야죠. 왜냐면 다 사용하고도 10원에 팔 수 있으니까 10원은 장부상에 남겨놔야 되지. 다 까면 안 돼요.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원이 아니라 90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세요? 90원만큼 3년 동안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얘네들은 매년 같은 금액을 까냐 다른 금액을 까냐가 다르지 내용 연수 동안 잔존가치 남긴 금액을 다 까는 건 똑같아요. 되시겠어요?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보시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화면 좀. 아까 그거. 자, 보세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장부 조회할 때 이렇게 줘놓고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출제해요.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에서. 그럼 왠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장부가액을 안 주거든요. 그럼 왠지 여러분들이 장부 금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100만 원이라고 답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이 100만 원은 우리 장부 금액이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이죠. 그럼 이 100만 원은 장부 금액이에요? 취득한 금액이에요? 그죠? 차를 1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100만 원 주고 산 차가 20만 원 감가상각돼서 80만 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80만 원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때 100만 원이라고 답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장부 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이런 것들 안 낚여요. 그렇죠? 여기 위에 있는 100만 원은 다시 한번 취득원까지 장부가액이 아닌 걸 처음 샀었던 금액이요. 아시죠? 20만 원 까져서 남아있는 게 80만 원인 거잖아요. 알죠?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 하고 문제 몇 개 풀고 쉴게요. 자, 여기 암기예요. 자,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입니다. 보시면 취득 초기니까 내용연수 1년째입니다. 1년째. 첫 해 연도에는 정률법이 감가상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률법은 첫 해 연도에 빼는 게 없어요. 0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정액법은 초창기든 내용연수 마지막이든 다 감가상각 일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정액법이 정률법보다 작아요. 되세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다시 단기순위까지 하나 취득 초기의 이익의 크기, 이익의 크기. 그럼 여러분들 취득 초기에 비용이 높아질수록 이익은 커요, 작아요? 그렇죠? 취득 초기에 정률법이 비용이 가장 크잖아요. 그럼 비용이 클수록 이익은 낮아지죠. 그래서 취득 초기의 단기순이익은 정률법이 가장 작아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여기. 자, 취득 초기에 비용이 정액법이 제일 작죠? 비용이 작으면 이익은 커요. 알죠? 그래서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제일 작으니까 취득 초기 이익은 정액법이 제일 커요. 이것도 냅니다. 알죠? 이것도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실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실기. 아까 몇 페이지였죠? 90 몇 회였는데? 맞다. 요거 설명 안 드렸죠, 여러분. 죄송해요. 요거 깜빡했다. 아까 그 자동 결산하는 거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깜빡했어요. 보실게요. 자,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실기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2급까지 대비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자동 결산이 아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위에 보실게요. 자, 위에 보시면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돼 있죠? 근데 앞에 번호가 500번대잖아요. 그러면 여기 500번대니까 여기는 공장이에요, 본사예요? 그죠?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518번 감가상각비 아래에는 공장, 건물부터 비품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여기 아래 보시게 파란색. 자, 아래 파란색 보시면 818번이라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본사 공장. 그죠? 800번대니까 본사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본사 건물부터 본사 비품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기 때 꼭 감가상각비는 공장인지 본사인지 안 보시면 어문 데 넣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교재는 어디냐면 356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자, 356페이지에 문제 6번에 4번. 356페이지 문제 6번에 4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하면 입력을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91의 문제 6번에 4번 356페이지 그 문제 6번의 4번은 감가상각비 계산하시는 문제입니다요.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낚시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자 질문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감가상각비잖아요. 문제가 비용은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그래서 단기예요. 일단 힌트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좀 틀리시는 게 있거든요. 한번 해보실게요. 시간 좀 드릴게요. 문제 6번에 4번.
자, 여러분들 해볼게요. 요거. 자,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하신 실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 감가상각비죠,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예, 그럼 여기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자동결산이라고 배우신 건 수동결산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자동결산이 되는 건 수동결산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동결산만 설명드리는 건 자동결산이 훨씬 편해서 그래, 편해서. 그렇죠? 수동결산 하셔도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하세요. 2천만 원, 일단 정액법이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400만 원 뺍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는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몇으로 나눠요? 정액법이니까. 5년으로 나눠야죠, 5년.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3년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냐면 3년 전 취득했으니까 감가상각을 3번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960만 원 나올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앞으로 줄여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누라고 할게요. 감가상각비가 3년 동안 쌓여지는 게 감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하시면 감누예요. 960만 원. 근데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잖아요. 감가상각비는 항상 비용하고 수익은 단기 개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2022년도만 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니까. 그럼 2022년도는 몇 개월 썼어요? 1년 전부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외우고 계시는 공식은 1년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에요. 1년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다 사용했으니까 이때는 곱하기 3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비용 구하는 거니까 2022년도 것만 구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서 감누를 구해라 라고 하면 곱하기 3 하시는 게 맞는 거지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320만 원 나올 거예요. 알죠? 그러면 설명할게요. 자, 일단 자동결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동결산부터. 자, 일단 몇 회차죠? 91회차구나. 자, 자동결산은 우리 메뉴가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를 들어가시는 겁니다요. 1월부터 12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구 뜨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다 불로 돼 있으니까.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시냐면 감가상각비라고 치세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서 우리 컨트롤 F가 찾기 기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감가상각비라고 치세요.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커서가 가거든요.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818번 감가상각비니까 여기가 어디 감가상각비예요? 여러분들 800번대니까. 본사죠? 근데 우리 본사인지 공장인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회계 2급은 공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차량 운반고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차량 운반고 여기다가요. 그래서 여기 차량 운반고 이쪽에다가 320만 원. 아이고, 건물에다 넣었냐? 이렇게 하시는 게 자동 결산으로 답을 맞추시는 거고요. 되시는가요? 근데 얘를 자동 결산 안 하시고 수동 결산으로 하셔도 정답을 인정합니다. 그럼 수동 결산 어떻게 하냐? 우리 수동 결산이 여기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직접 차변되면 끊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차변에 800번대 감가상각비 320만 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자산이냐? 얘가 지금 차량 운반고잖아요. 유형자산입니다. 그럼 유형자산 아까 대변으로 직접 까면 안 돼요.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간접적으로 까는 애로 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차량 운반고 차변을 까는 거리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 그리고 화면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한번 매출 할인 같은 것도 참고란에 있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도 어떤 자산을 까는 건지가 여기 참고란에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럼 지금은 차량 운반구를 까야 되는 놈이니까 요 209번이 되겠죠. 여기 차량 운반구를 까는 놈. 알죠? 209번. 네, 요렇게 하셔야지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빼내시면 그건 점수 없어요. 그래서 수동결산에 가끔 내가 분계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동결산이면 자동결산을 권장하는 이유예요. 알죠? 이렇게 하시거나 아까처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수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결차 결제 쓰세요 이러면 결차 결대 쓰세요? 그렇게는 안 나올 건데? 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수동이 무조건 차변대변 이거 제가 한번 질문했었거든요, 옛날에. 수동인데 결차 결대 쓰면 감점이래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정 과목만 밑줄 치고 쉴게요. 아까 계정 과목 밑줄 못 쳤죠? 깜빡했네, 깜빡.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깜빡했어요. 5페이지,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11번. 수선비 있죠, 수선비. 자, 수선비는 끝에 수리비용 밑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3번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요. 자, 거기 차량의 여기서부터 밑줄. 거기 중간에. 차량의 유류대 및 통행료, 수리비 등을 지출한 것.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딱.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7번 세금과 공과 했었나요? 거기 가로 안에 여러분들 재산세, 자동차세 밑줄 쓰져 있어요. 밑줄 좀. 재산세, 자동차세 밑줄 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좀 띄어서 밑줄 치실게. 자,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그 세금과 공과가 세금하고 공과금을 합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공과금이 전기요금 같은 거잖아요. 근데 회계하고 세법은 공과금이 다른 의미예요. 공과금이 어떤 의미냐면 회계나 세법은요. 공과금이 세금은 아닌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야만 하는 성격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벌금을 공과금이라고 하거든요. 공과금. 벌금이 세금 아니죠. 벌금이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세금과 공과 처리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밑줄 좀 거기 공법상의 단체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회비. 이게 여러분들 어떤 우리 회사가 만약에 세무사협회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획재정부 여기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회비 내야 되거든요. 회비 안 내면 잘려요. 그럼 이것도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 맞죠? 그래서 이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과 공과는 세금하고 공과금이 결합된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세금에 포커스를 맞추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세, 자동차세 나오면 무조건 세금과 공과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내는 회비도 공과금으로 보니까 세금과 공과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 5시 15분에 할게요. 10분 쉬시죠.